안녕하세요. 경매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상가 경매. 상가는 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월세가 빵빵히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 중에 상가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10개 이런 식으로 받는 건 아닌데요. 지금 한 4개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 내고 명도하고 또는 재계약을 했는데요. 괜찮게 나오는 수익률이 41%입니다. 41%. 41%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자, 어디 가서 내가 상가 받았는데 41%가 나온다 라고 하면 뻥이니 거짓말이니 사기니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 상가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경매가 아니면 일반 매매에서 내가 일반 매매로 41% 나오는 상가를 구입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없냐? 그렇게 나오는 상가는 그렇게 팔지를 않거든요.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만 가능한 건데요. 자,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41%를 첫 번째 물건으로 도전해라 이렇게 말하기엔 약간 무리수는 있지만 최소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뭔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가 상가 경매를, 즉 고수익의 부동산 상가 경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상가 수익률 계산하는 법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수익의 상가를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익률 계산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금액은 1억으로 할 거고요. 기타 세금은 교육이기 때문에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1억입니다. 1억. 1억은 투자금, 매매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경매를 통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1억입니다. 낙찰가 1억에 1억짜리 부동산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참 예금금리니 뭐니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수익률 계산하라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꽤 많이 존재합니다. 자, 바로 공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큰 단락 두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수익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투자금입니다. 여기선 이 투자금은 실투자금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간 현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익금부터 가겠습니다. 수익금. 우리가 돈을 번 건 뭐죠? 월세입니다. 월세. 50만 원이죠? 50만 원. 즉, 월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금금리니 뭐니 보면 다 연으로 계산하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금금리가 1.5%인데요. 이걸 월 1.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 1.5%로 계산하죠. 1억 넣으면 연 150만 원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걸 월로 계산하면 월 12만 5천 원, 즉 나누기 12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익금도 연으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월세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월세를 연으로 계산하려면 당연히 1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투자금으로 들어갑니다. 낙찰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거기서 실투자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은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증금입니다. 낙찰가 빼기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기에는 어떤 스마트폰이든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암산이 안 된다면 제발 계산기 꺼내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50만 원 곱하기 10이 얼마입니까? 안 된다고요, 암산이? 그러면은 500 곱하기 500이래요. 50 곱하기 12 하시면 600만 원이 나오겠죠. 나누기. 투자금 얼마입니까? 실투자금. 낙찰가 빼기 보증금. 1억 빼기 9천. 1억 빼기 9천을 이걸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1억 빼기 9천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1억 빼기 1000입니다. 1억 빼기 1000. 1억 빼기 1000은 9천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네요. 자, 1억 빼기 1000은 9천. 자,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9천을 하십시오. 이건 좀 어렵죠? 바로 들어갑니다. 600 나누기 9천만 원은 0.066666667이네요. 제 계산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0.067로 할게요. 0.067이면 수익률이라고 안 하죠? 이걸 거기서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00. 그러면 6.7%. 연 수익률 6.7%가 나오는 상가를 여러분들은 낙찰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수익금, 두 번째 단락은 실투자금입니다. 수익금은 월세죠? 월세를 곱하기 12로 곱해서 연수익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나누기 투자금, 낙찰가 마이너스 임대보증금을 빼면 실투자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50 곱하기 12 하니까 600 나왔고 1억 빼기 1000만 원 하니까 9천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6.7%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20-30% 수익률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40%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자, 바로 수익률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효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투자금이 각각 5천씩 동일합니다. 자, A는 5천을 투자해서 더블 장사를 했습니다. 1억이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B라는 사람도 더블 장사를 했는데요. 더블 너무 싸구려 같나? 하여튼 2배 장사를 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긴 했는데 타인 자본,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5천을 대출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즉 B도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5천이지만 총 투자금은 1억이죠. 다시 얘기해서 2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A는 5천 투자해서 1억이 됐고 B는 5천 플러스 대출 5천에서 1억을 투자해서 2억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익금을 볼까요? A는 5천을 벌었고요. B는 1억을 벌었습니다. 1억. 그죠? 맞죠? 자, 이와 같이 같은 투자금을 실투자금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타인 자본을 빌려 쓰는 거에 있어서 그 효과가 월등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거나 경기가 불황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레버리지 효과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3에서 4%대 금리이기에 그렇기에 이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똑같은 부동산을 갖고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경락자금 대출이
최대 한 80에서 8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로 하겠습니다. 대출 80. 당연히 80이니까 1억짜리니까 8천만 원이겠죠. 현금 20%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받는 이자가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자, 따라서 3%로 계산한다면 38에 24, 연 24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 대출 이자로 갖다 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적어볼까요? 자, 연 240만 원의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자, 수익률 바로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나눌게요. 이렇게. 처음에 수익금이었죠? 똑같다 그랬습니다. 수익금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2 곱해줘야 되고요. 그럼 600만 원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 월세를 받아 그중 일부는 이자로 은행에 갖다 내셔야 됩니다. 자, 이자가 얼마였죠? 240만 원입니다. 공식으로 글로 풀자면 월세 곱하기 12 마이너스 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누기 실투자금입니다. 똑같죠? 자, 우리 투자 낙찰가 얼마였죠? 1억 빼기 보증금 1,000만 원. 또 하나 빼야죠? 못 빼야죠? 못 빼야 돼요. 자, 대출받은 8,000만 원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글로 풀자면 낙찰가 빼기 보증금 빼기 대출금액입니다. 자, 1억 빼기 1,000만 원 빼기 8,0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걸 계산 안 했네요. 자, 50 곱하기 12 빼기 240이면 이거 600만 원에서 240 빼면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수익률이 나옵니다. 계산이 안 되세요? 스마트폰 꺼내세요. 자, 36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곱하기 100은 몇 프로예요? 연 36%입니다. 똑같은 낙찰가에 하나는 6.7%, 하나는 36%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마법이 아니고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80%보다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즉 연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대출을 받기는 그리 쉽지 않기에 정투자금을 더 줄이고 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선 보증금을 조금 더 받으면 됩니다. 1,000이 아니라 1,50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부동산을 투자한 1안과 2안 중 여러분들은 반드시 2안을 선택하셔갖고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대출 많이 받아서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부정적인 생각. 대출은 이제 과도하게 빌려서 못 갚을 경우에 채권자든 채무자든 둘 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라면, 즉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수익률, 즉 월세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라면 반드시 대출 받으세요. 자, 최악이 뭡니까?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최악. 자, 36%의 월세가 나오는 아주 훌륭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360만 원이라는 월세를 연세죠, 이거는 꼬박꼬박 받아서 이걸 여기다 갖고 앉아 있는 거야. 대출을 갚는다고.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이걸 갚으면 이 수익률은 점점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그럼 대출 갚지 말아요? 갚아야지. 언제? 이 상가 팔 때 갚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좋은 상가 사놓고 좋은 수익률 만들어 놓고 이걸 원리금 상환으로 사부작 갚아갖고 본인 수익률을 점점 낮춰갖고 다 갚으면 신난다 그러면 6.7% 나오는 겁니다. 자, 이자만 갚으시고 충분히 월세 수익 걷고 상가는 왜 삽니까? 놀면서도 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수익률을 얻으시고 그리고 최고의 상가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요점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가 수익률 계산하기 해봤는데요. 우리는 30%, 40%대의 수익률로 도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젊은 세대, 나이 많으신 분, 뭐 교육 수준이 높고 낮고 남자고 여자고 뭐 직업을 오래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누구나 이 정도의 수익률은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부자 되자고요. 화이팅! 지금까지 경매 대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